당시 기록인 내천야록에 따르면 순검들이 단발을 실시할 때 상투만을 잘랐기 때문에 성 안에는 온통 장발 승려들이 가득한 형상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가운데 머리는 짧고 옆머리는 길게 흘러내린 모습을 표현한 말일 텐데요.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머리카락들을 제대로 손질해야겠지만 당장 이발기구도 없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 손질을 위해서 일본인 이발소가 있는 진고개로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날 충무로에 해당하는 진고개는 비가 오면 길이 질퍽해져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웠는데요. 당시 이곳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발령의 영향으로 일본인 양복점을 비롯해 구두 가게, 모자 가게 등 기타 양복 부속품을 파는 가게들의 경기가 매우 좋았다. 모자는 흑색 산고 모자가 가장 잘 팔려 모두 품절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밖에 이용하지 않았던 이발소의 경우에는 단발령 특수를 더욱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명씩 몰려들면서 하루 수입만도 2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짐에 따라 갓과 망건이 필요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의복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전통 복장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1900년 4월, 정부에서는 관복을 개혁합니다. 그동안 입어오던 전통 복장 대신 서양식 양복을 입도록 한 것입니다. 고종의 옷차림도 이때부터 서양식으로 바뀌는데요. 골룡포를 대신해 큰 행사 때 입었던 대례복입니다. 일본의 것을 참조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양복은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단발령 이후 모직물 수입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의복을 만드는 데는 주로 견직물이나 면직물이 사용됐지만 양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모직물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머리 모양의 변화가 옷차림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집신의 양복 차림이 어떻습니까? 머리 모양에 맞춰서 양복을 입었더니 이제는 신발을 바꿔 신어야만 됩니다. 상투를 자른 일은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생활을 비롯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온돌과 양반다리로 상징되는 고유한 문화에서 벗어나 조선 사회가 서양화되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변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역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고 다니던 이들은 조선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어져 상업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발령 직후부터 많은 일본인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발사, 재봉사, 염색업 등 신종 직업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조선 사람들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한 일본인들이 막대한 이윤을 올렸던 것입니다. 단발령이 실시된 것은 불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인의 국적으로까지 상징되었던 상투와 간문화는 바로 이 단발령을 기점으로 서서히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